자, 오늘 그건 내 건데 동서 감상문 쓴 것들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우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우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은 은우 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칭찬과 비평을 한꺼번에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은우 발표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모두가 조건 없이 찾아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막상 많은 사람들은 아직 기본소득에 대해 잘 모른다. 나도 기본소득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점점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권리를 모두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기본소득이란 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책을 사서 읽기 전 반 친구들에게 기본소득을 아냐고 한번 물어보았다. 근데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기본소득이란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또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나눠준다는 뜻을 알려주었다. 친구들은 이 한마디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나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기본소득에 대해 더 열심히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점점 알아가던 도중 의문이 들었다. 왜 기본소득은 우리가 몰랐고 알려지지 않았을까? 공유부를 바탕으로 공유부를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 역시 우리가 단지 몰랐던 숨어있는 권리였다.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경제도 많듯이 우리나라는 경제 권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 한참 부족하다. 앞으로 이선배 작가님처럼 기본소득에 대해 알리고 주장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본소득도 우리나라의 경제도 발달할 것 같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도 소수 있다. 저번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그 전에도 많은 대통령들이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 기본소득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고 모두가 조건 없이 찾아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궁금증이 생겼다. 만일 어린아이라면 그 큰 돈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고민해보니 아이들도 그런 돈 쓰는 방법을 익히며 어른이 되어 그 기본소득 돈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알아야 할 권리이기도 하고 주장해야 할 권리이기도 하며 조건 없이 찾아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내 건데라는 색들과 같이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소득을 알리려고 노력하며 그 결과는 더 큰 영향력을 불러일으켜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네, 은우 수고했습니다. 자, 동화부터 은우 글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가 잘 되나요? 네, 잘 됩니다. 네. 일단 그 아까 2022년 올해 했던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 하신 공약을 예시로 든 것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짜임새 있게 뭔가 통일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승현이. 네,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이게 군데군데 잘 나눠져 있고,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이제.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썼는지는, 네, 잘못 쓴 것 같아가지고, 이제 후회가 들었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는 해본 적이 없었던 행동을 많이 한 거를 저는 봤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승현아, 네가 잘 네. 쓰고 은우가 잘못 쓸 수도 있잖아. 은우가 잘못 쓰고 네가 잘 쓸 수도 있잖아. 아니면 둘 다 잘 쓸 수도 있잖아. 서로 다르게. 왜 너가 못 썼다고 단정을 지어? 자, 일단은 은우가 뭐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은우 글 좀 이따가 다시 우리가 검토해 보기로 하고 우리가 선생님 몇 가지 조건을 얘기했었는데 그중에 한 조건이 이게 온고지 8장 분량을 써야 돼서 1600자 이상을 써야 되는데 은우가 지금 쓴 게 1300자 온고지 6장 반 7장을 쓴 겁니다. 7장. 그러니까 한 장 정도가 부족한 어떤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독서감상문이 뭐 길이를 몇 장을 쓰는 건 사실 자기 마음이지. 근데 이제 이게 독서감상문 대회라고 이제 대회에 출품한다고 했을 때는 그 대회의 어떤 최소한 어떤 규정 뭐 이런 것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고 어느 글에 대해서 뭐 은우가 열심히 잘 썼는데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또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우야 겁나지? 네. 겁 잔뜩 먹고 있어. 자, 통학을 이어서 보고 그거 나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학을 읽겠습니다. 네. 그건 내 건데를 읽고 맨 처음 이 책을 마주했을 때 뭐지? 하는 느낌부터 들었다. 평소 관심 없는 분야였었고 들어보지도 못한 기본소득이란 것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좋아하는 소설도 아니었다. 그래도 학원에서 꼭 읽어야 했던 책이니 읽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다. 하지만 생각보다 기본소득은 재밌었다. 우선 이 글의 중요 내용은 부제목에도 나오듯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가져야 할 권리이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의 몫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개개인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에는 5가지의 원칙도 있다. 이 책에서 닭의 장풀이라는 꽃을 공유부에 비유하여 나타내었다. 닭의 장풀은 푸른색 꽃잎 2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 아주 작고 투명한 흰 꽃잎이 있어 총 3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닭의 장풀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꽃잎 같이 공유부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람들 눈에 오랫동안 띄지 않았다. 공유부를 하나의 식물로 빗대어 표현한 것이 놀라웠고 더욱더 이해도 잘 되었다. 그리고 달에는 주인이 있을까? 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내 생각에 달은 주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달은 현재까지는 연구용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그 누구의 땅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극을 생각해보자. 모두 남극을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기지를 세우지만 곧 나중에는 자신의 나라가 그 비옥하고 영구적으로 가치가 높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이제 달은 어떻게 되겠는가? 주인이 있게 되면 그곳은 오염되고 그 상태의 영구적 가치와 아름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공유부 중에 하나인 자연을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 5가지의 원칙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이 있다. 이 중 2가지만 이야기할 것이다. 먼저 기본소득의 보편성이다.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 솔직히 그 이유가 좀 궁금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부자인 사람에겐 덜 줄 순 없는 것인가? 그러나 선거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부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다. 얼마나 평등한가? 그래서 기본소득도 모두가 가질 수 있고 모두가 차별 없이 받던 것이었다. 모두 차별이 없다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현금성이다. 기본소득으로는 그 지역에 맞는 화폐를 준다. 화폐를 주게 되면 그 돈으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 식량, 음식 등 물자로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 기본소득을 주는 곳이 작은 자치단체만이면 어떨까? 차라리 물자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기본소득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말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또 기본소득의 충분성도 없다. 사실 무엇이 충분한지도 모르겠다. 충분하다와 충분하지 않다의 구분은 뭘까? 또 한 번 고민해 보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음에 따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충분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충분한 것과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은 모호하다고 느꼈다. 사실 처음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뜻 자체도 몰랐다. 하지만 이 책을 보다 보니 이런 걸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 흥미있게 읽었던 것 같다.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개인은 몫은 개인에게 라는 문장도 계속 기억에 남는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승현이부터. 그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좋았던 부분,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여기서 느꼈을 때 기분하고 동아님께서 느꼈을 때 기분하고 되게 같은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맨 처음 이 책을 마주했을 때 뭐지라는 생각을 저도 맨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다른 주인이 있을까? 라는 그 그 안에 이제 뭐냐 차례를 읽고서는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어 이제 중요 내용을 제가 못 썼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저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우? 먼저 이 동화님이 쓴 글을 보면서 약간 제 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 것도 있고, 약간 내용이, 어, 내용이 되게 약간 구성이 알찬 것 같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되게 흥미롭게 시작을 해서 더 시선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동화글도 글자 수세기를 해보니 쌤 미리 붙여놨는데 보니까 1793자에서 원고지 9장 분량을 지금 동화가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승현아 스마트 보냈어? 아직 안 보냈어? 보냈구나. 어, 보냈어요. 잠깐만. 승현이 글도 보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우에 산 607자였나 9자였나. 1607자 썼어요. 자, 승현이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그건 내 건데 읽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는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을 옛날 이야기로 나타낸 것이 되게 재미있었다.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금도끼, 은도끼에서 산시형이 원래 헤르메스였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읽기 전에 차례부터 읽어보았는데 책의 차례를 지문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게 재미있었다. 지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 몇 가지가 있었다. 우주에도 주인이 있다고요? 라는 질문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우주에도 주인이 있다고? 말이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차를 읽어보니 세상에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부에서 기본소득 5가지 원칙을 읽으면서 나는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3부에서 나는 세계 기후 문제를 탄소 분담금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3부가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 친구가 환경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져서 자연스럽게 나도 환경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이거 잘못 썼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 들어 최대한 휴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찾아보고 있다. 예를 들면 수소 핵융합 발전 방법이라든지 말이다. 하여튼 나는 3부를 읽는 데 있어서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4부에서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부자들도 기본소득 제도를 원한다고요?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드라마에서 보면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행동을 하는데 부자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원한다.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부분을 읽어보니 이해가 갔다. 돈이 돌아야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총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탄소 부담금에 관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부장제란 말.
말인데 가부장적이다라는 말이 우리 가족에게 딱 맞아 떨어졌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건적성 때 아빠 99.99%, 엄마 0.028%, 나 0.008%, 내 동생 0.004%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부장적이다라는 말이 우리 가족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 가장 큰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주면 안 되나요? 라는 부분이었지만 작가와의 만남에서 그 의문점이 풀렸다. 그 부분 말고는 나는 아무 이론점이 없다. 이 책을 읽고 나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출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환경 문제와 실업 문제 그리고 미래에서의 내가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이직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이 책에 대해 나는 내가 매우 흥미롭게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책을 읽는데 책장이 술술 넘어가는 수준이었다. 이 책을 읽고서 앞으로 나는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많이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기본소득당도 있다더라. 끝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은우부터? 아까부터 약간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잘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약간 처음에 막 질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 몇 가지가 있었다. 거기서부터 약간 되게 흥미로워지면서 사람들이 질리지 않으면서 읽을 만할 법도 하고 자기의 질문도 넣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통화. 마이크 켜고. 어, 일단 아까 제 글에서도 우주의 주인이 있다라는 뭐 그런 질문을 썼었는데 여기서 다시 봐서 반갑긴 한데 좀 아쉬운 점은 그 말이 되지 않는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고 그 차례를 읽어보면서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라는 점이 있고 또 다른 깨달은 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아, 그리고 또 그 가부장제 말을 할 때 권력 상태가 아버지가 99% 어머니가 0.028 그리고 승현님이 뭐 이렇게 퍼센트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승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승현이 거 보니까 1,500자 정도 되어서 온 거지. 장수로 치면 어쨌든 8장, 7장 반인데 뭐 장수로 치면 8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게 독서감상문 다 맞습니다. 왜냐면 독서감상문이라는 건 사실은 책을 읽고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 쓰는 게 독서감상문이야. 그래서 독서감상문 이래야 된다. 아까 승현이는 뭐 은우 걸 보고 은우가 맞고 내 건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독서감상문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어. 독서감상문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정하는 사람들이 웃긴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냥 막 쓰라고 그러면 너무 애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안할 수는 있겠지.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독서감상문 원래 이거 대회 같은 걸 하면 좀 이렇게 이상한 건데 독서감상문 대회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뽑아야 되잖아. 누구 1등을 주고 2등을 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이제 평가의 어떤 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독서감상문이다. 뭐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평가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사람 일이 늘 그렇듯이 이게 주관적 평가야. 주관적 평가. 똑같이 어떤 사람은 승현이 보고 야 잘생겼다 멋지다 막 이러지만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얼굴 갖고 세상 살기 참 힘들겠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지. 왜? 주관적 기준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또 난 선생님은 야 승현이 저 얼굴 갖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내 인생이 달라지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 글이라는 것들도 누가 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보냐에 따라서 달라. 주관적이야. 하지만 주관적이라고 해서 다 다른 건 또 아니야. 누구나 봤을 때 뭐 어떤 배우를 보면 잘생겼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또 어떤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우 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부분들이 또 존재하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감의 어떤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몇 가지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독서 감상문을 또 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꼭 이런 저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은우와 동화가 쓴 글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승현이 글 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글 자체로 잘 썼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수용하든지 선생님의 의견을 그냥 의견일 뿐이다 라고 각하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또 결정할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감상문은 독서를 하고 독서 안 하고 독서 감상문 쓸 수 없어.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감상한 내용을 글로 쓰는 것 이게 독서 감상문. 그래서 독서를 하고 감상한 내용을 글로 쓰다 보니까 이게 글이라는 것, 글쓰기라는 거에는 늘 주제라는 게 있어요. 주제.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 주제. 그 보통의 경우는 글 하나의 주제도 하나인 게 가장 그 스탠다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글 하나의 주제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글 하나에 주제 하나. 다만 이제 이럴 수 있지. 대주제, 큰 주제와 다시 소주제, 작은 주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글 하나에 짜임을 짜는 것들은 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주제가 뭐로부터 나왔다? 책으로부터 나왔다. 라는 점이 중요하다. 독서 감상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미술 감상문 할 수 있어. 음악 감상문 할 수 있어. 여행 갔다 와서 여행기를 쓸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그 글의 종류마다 다른데 어쨌든 독서 감상문은 그 글인데 그 주제가 책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건데 다시 이게 두 가지야.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주제로 정해도 돼. 또 하나는 책에서 내가 크게 관심 있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제일 좋아. 근데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책이 기본수에 관한 건데 나는 이 책 기본수에 관한 것보다 거기 나오는 무슨 옛 이야기가 더 꽂혔어. 그럼 그 옛 이야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보통의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요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를 쓰는 것들이 원래 독서 감상문의 어떤 그런 취지에 맞아.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독서 감상문을 읽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나 알아보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 또는 그 책에 관해서 좀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으로 독서 감상문을 보는 거예요. 물론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사실 독서 감상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대한 서평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어쨌든 독서 감상문을 보는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고 아니면 독서 감상문이라는 그 글 자체를 통해서 뭔가 아름다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독서 감상문 그 자체적으로 읽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주제가 책으로부터 나온다는 점, 주제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은우는 이 책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나? 동화는 이 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나? 승현이는 뭘 얘기하고 싶었나?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는 두 가지야. 주제가 먼저 있고 나서 글을 쓰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경우에. 근데 주제를 뭘 쓸지를 자기가 못 정하는 경우가 있어, 처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구나 라고 글 쓰고 나서 자기가 이제 주제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좀 이렇게 뒤바뀐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됐던 관계없이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주제가 너무 아까 말한 대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던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좋은 글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주제가 분명했다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이 독서를 하고라고 하는 분이니까 주제를 뭐해? 끌어내, 도출한, 끌어낸 뭐 책 내용, 책 이야기를 독서 감상문을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두 가지 나뉘어. 어떤 한 사람들의 주장은 그 책 전부를 스케치해서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써줘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 독서 감상문에. 전통적인 독서 감상문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써.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러한 독서 감상문을 지지하지 않고 자기가 꽂힌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것만 써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다만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을 써도 되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쓴다 하더라도 그건 간단하게 쓰고 자기가 꽂힌 주제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충실하게 쓰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자신의 깊이 있는 생각. 그 책 내용, 책 이야기만 이걸 강조해서 써버리면 동화가 쓰던 승현이가 쓰던 별 차이가 없어. 독서 감상에 다 비슷비슷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주제를 뭘로 정했냐라는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는 거야. 동화가 바라보는 주제와 은우가 바라보는 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또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깊이 있는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독서 감상을 보는 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일이다라는 얘기. 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독서 감상문의 요소야. 그리고 나서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경험, 이야기, 일화, 에피소드를 풀어놓을 수 있어. 그리고 책 바깥의 이야기, 책 바깥 자료 인용. 내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책에 있지 않는 책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역사 사실이 됐건 현재 뉴스가 되었건 뭐 다른 사람의 에피소드가 되었건 그런 얘기들을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 요소를 잘 뭐하면 버무리면 그러면 그것들이 뭐가 된다? 독서 감상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 요소 중에서 요 3가지가 필수. 이 3가지는 필수고 이 2가지는 선택이야, 선택.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여기까지가 필수. 여기까지가 필수고 요 2가지는 선택 사항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글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더 많으냐 적으냐라는 것들은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런 개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우가 왔기 때문에 지우야 스마트 보냈어? 메일로? 아니요, 저 지금 보내고 올게요. 그래. 그래서 지우 그래서 뭐 기본소득을 독서 감상문을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게 된 동기, 간단한 책 내용 소개, 책에 대한 뭐 자신의 생각, 뭐 이런 그 폼을 바탕으로 쓰는 형식으로 독서 감상문을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뭐 기본 아닌 것처럼 나와 있는 책이라든가 가르치는 그렇게 선생님 가르치는 쌤들도 꽤 많이 계셔. 뭐 근데 선생님은 그게 법이 아니고 독서 감상문 쓰는 법이 아니고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렇게 예시 하나의 사례 정도로 생각하고 그 형식을 따라도 되고 굳이 그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은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중요한데 시작은 그냥 하면 그게 시작이에요. 은우처럼 기본소득이란 이렇게 시작해도 되고 아까 뭐 동화처럼 맨 처음 이 책을 맞았을 때 뭐지 하는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솔직히 나는 이 책이 나는 뭐 기본소득 잘 몰랐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도 되고 어떻게 쓰려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그냥 시작하면 시작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아까 주제부터 이야기를 꺼내든 책 이야기부터 꺼내든 자신의 깊이 있는 생각부터 꺼내건 개인 경험을 꺼내건 바깥자료 인용하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다만
주제 시작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흥미성이에요. 흥미성. 글을 딱 처음에 읽었을 때 좀 이렇게 읽을 기분이 들게, 읽을 마음이 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어떤 그런 접근들을 쓰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생각에는 은우가 쓴 이 글 쭉 안에 내용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얘기가 뭐냐라는 얘기야.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는 게 가장 흥미로운가? 아니면 아까 여기 뭐 반 친구들 그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 자기의 일화 에피소드가 제일 흥미로우냐? 아니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우냐?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더 흥미로운 건가라는 분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일 앞으로 배치하는 것들이 더 낫다는 얘기지. 동화처럼 여기서 기본소득이라는 책 자체에 대한 먼저 어떤 전적인 뭐 느낌 평가 뭐 이런 것부터 해도 되는 거고, 뭐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 공유 자기 다계장풀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달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기본소득 5가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로 해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너가 뭐가 가장 흥미로운 건가, 가장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자기가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아이고. 왜 안 열리지? 지우야, 지난번에도 내가 네 거를 못 연다고 했었나? 아니요, 제가 메일로 보냈더니 열었는데. 그래, 또 안 되네. 메일로 메일을 열었더니 지우야 이렇게 됐어. 너 메일을 첨부 파일로 보낸 게 아니라 붙여서 보냈나? 그때? 스마트 이렇게 보여. 높은 버튼. 그냥 채팅창에다 붙여줄래? 그냥 저 채팅창에 붙이면 계속 잘라가지고 나와서 글을 복사한 다음. 메일에 복사해서 붙여줘. 메일에 복사해서 붙여줘.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건 승현이 글이구나. 은우 글을 보면 왜 승현이 글만 나오지? 자, 은우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도 기본소득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산이 아마 재산이에요.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해서 요거는 지금 보면 은우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야. 어디 그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더 좋은 건 은우 네가 뭐 하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너의 말, 너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로 뭐 했어야 된다? 바꿔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뭐 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런 얘기 쓰지 않는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알아.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오해가 있었어. 은우가 아주 이렇게 성숙해 갖고 이렇게 한자나 이런 걸 즐겨 쓰는 사람이라서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괜히 그 선생님들이 은우 수준을 모르고 의심해 가지고 에이 이놈이 이거 어디서 뺏겼었구만. 컨트롤 C 컨트롤 V 했구만. 이러면서 이제 오해당한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오해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기 언어로 바꿔서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 책을 사서 읽기 전 반 친구들 기본소득 아냐고 물어봤다는데, 자 봐. 선생님이 빨간색 글씨 쓴 게 좀 모순이지 않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본소득 아냐고 물어봤대. 사서 읽기 전에. 아니 자기는 어떻게 알고 물어봐. 이 책을 사서 읽기 전에 반 친구들에게 기본소득 아냐고 물어봤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써놓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뭐야? 모순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물론 뭐 그 이유가 있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은우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글만을 바라본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 글들이 뭘 일으키지 않도록 모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막상 많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2002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전에도 많은 대통령들이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그랬어. 아니 대통령들이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할 정도인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른다? 이거 역시 뭐라는 거야? 내용적으로 좀 이렇게 그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 오해가 좀 이렇게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뭐 되도록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은우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알겠니? 네. 뭘 문제를 제기하는지? 자,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래서 차라리 선생님 생각에는 요 부분 반 친구들에게 기본소득을 아냐고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기본소득을 아냐고 물어보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친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나도 친구들에게 알아가기 시작했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요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은우가 이 이야기를 앞으로 끌어내어서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이런 그 친구들과 나눈 대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 형태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소득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쓰는 그런 구성을 좀 이렇게 바꾸는 그런 바꾸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여기 이재명 후보 공약 기본소득 주장했던 요 이야기를 차라리 앞으로 당겨서 선거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 당겨서 그 이야기들 중심으로 먼저 쓰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배치들을 좀 바꿔보는 것도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우가 기본소득 얘기를 친구들한테 왜 물어본 거야? 그 책 읽기 전에 잘 몰라서 아냐고 물어봤는데 아는 애가 없었어요. 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 뭐 어쩌다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들 두 개를 해서 합쳐가지고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그래서 지금 쌤이 이제 이렇게 쓴 이유들은 뭐 그러한 그 상황들 그리고 좀 더 뭐하게 흥미를 끌기 위해서 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 속에서 너가 이 책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네가 이 책을 통해서 그 궁금했던 그 부분들에서 그러면 공유부가 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쓰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들은 경제가 발달할 거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뒤로 빼서 왜냐면 뒤에서 네가 그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뒤에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중간에 네가 이 궁금한 거, 요 이야기들을 궁금한 의문 들었던 거, 요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앞으로 뭐해서 땡겨서 이야기들을 그 구성 자체를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것들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우 글을 읽고 그 나서 다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 읽겠습니다. 네, 이 책은 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알게 된 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이 기억에 남는다. 첫 번째 원칙은 보편성이다. 보편성은 5가지 원칙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이다. 보편성은 누구든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도 보편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할까 생각이 들었다. 내가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아이들이 과연 그 돈을 잘 쓸 수 있을까이다. 기본소득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지만 아직 경제관념이 뚜렷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돈을 가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어린이들의 돈을 부모님한테 맡기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어린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다. 나는 예를 들어 만 15세 이상부터 기본소득을 받고 기본소득 교육을 시켜서 좀 더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아이들이 부모님께 돈을 빼앗길 걱정을 하는데 정부에서 기본소득 통장을 만들어줘서 자신이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2번째 원칙은 무조건성이다. 무조건성은 단순 명쾌하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요즘은 신청하려고 하면 조건도 많이 묻고 작성해야 될 서류도 많다. 그리고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통과하지 못하는데 무조건성은 모든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의 기본소득의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원칙 같다. 온 국민이 지급받는다면 생필품, 음식, 옷 등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을 것이다. 3번째 원칙은 개별성이다. 개별성은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개별성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주의를 알려주었다. 가부장제는 평소 생각해봤던 내용인데 이 책에서 설명해 주어 고맙고 가부장제라는 용어를 알게 되어 답답함이 풀렸다. 가부장제는 가부장이 가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나는 이게 왜 기본소득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기본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농민 기본소득에서는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 집안의 가장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성은 좀 더 진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4번째 원칙은 정기성이다.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책에 나온 대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에게 유용할 것 같다. 마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학업에 집중하고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원칙은 현금성이다. 물건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때 물품을 지급받았던 것을 예로 들었다. 나 역시 2주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다 싫어하는 물품을 와서 김만 먹었던 기억이 있다. 이 책의 정확한 제목을 감상문에 쓰면서 알게 되었는데 나는 이 책의 제목이 이건 내 건데인 줄 알았다. 책 제목을 다시 알게 되며 그것과 이것의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 멀리 있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내 앞에 있는 것, 나한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로 일부러 우리가 내는 세금 일부, 기본소득은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읽을 때 보람찬 책이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은우부터. 먼저 그 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을 말해줘서 좋았는데 그 원칙 대신에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는 그건 내 건데라는 책 제목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 동아. 먼저 책을 시작할 때 5가지 원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고 또 이렇게 원칙을 딱 이렇게 하나씩 5개를 적어서 지윤님의 생각도 잘 나타냈고 진짜 저도 그 마지막에 이것과 그것의 그 차이를 전혀 느끼지도 못했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진짜 뛰어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승현. 저도 그 이걸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을 받았는데 그 이제 무조건성이 제가 제일 공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요즘 뭘 신청하려고 하면 조건도 많이 붙고 작성해야 될 서류도 많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공감이 갔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무엇을 신청하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저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그런 것들 많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뭐냐 이제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정확하게 5가지만 적어놔갖고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처럼 전에 거짓말을 안 했어서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좋았습니다. 글이 끝입니다. 네, 그 수고했습니다.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 승현아 물어보잖아. 이게 제가 뭘 했냐면은 제가 글을 썼으면은 글자 수를 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글자 수를 세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셌을 때는 저기 한컴 타자 안 해가지고 한컴 한글 문서 안에서 이제 컨트롤 Q 플러스 I를 눌러가지고 이제 제가 봤는데 1607자가 나왔어요. 결국 어찌저찌 만들어내갖고 근데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빠질 게 빠지니까 이제 1500자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누야 지우는 지금 보니까 다음 글자 수 세기로는 뭐 1600자가 넘어서 온고지 8장 뭐 어쨌든 그 조건에는 맞춰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은우 글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고 이어서 동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승현이 글 얘기하고 지우 글 얘기하고 뭐 그런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각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소감, 느낌 이런 식으로 그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학원에서 꼭 읽어야 했던 책이니 읽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썼는데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왜 읽게 되었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을 쓴 거야. 그리고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동화가 학원에서 읽어라고 한 책이라서 읽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특별히 알고 싶어 할까? 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너는 그래서 썼지만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게 과연 유익한 정보인가? 이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그것들을 읽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아니라면 또는 너가
학원에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이어서 그래서 읽은 거다라는 거를 알려야 하는 나름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면 쓰는 게 좋아. 써도 돼.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굳이 이 이야기를 뭐해?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저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 학교를 지원했어. 지원 동기를 써야 되거든? 지원 동기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솔직히 지원 동기 뭐야?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빠가 알려줬어. 지원 동기 솔직히 그거야. 그렇잖아. 자기가 관심 있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은. 근데 지원 동기를 다, 난 몰랐는데 엄마가 이 학교 좋대요. 그래서 가라고 해서 썼어요. 이렇게 써야 쓰는 게 솔직하게 쓰는 거냐라는 얘기지. 근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엄마가 근데 여기를 가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 라고 여러분을 설득시켰을 거 아니야. 근데 듣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땡기는 게 있단 말이야. 그 학교 가면은 뭐 그 연구 그 실험을 많이 할 수 있대. 그 학교에 가면 전통이 오래된 학교여가지고 뭐 하되 그 부분에 여러분이 그 설득된 그 지점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그 얘기를 쓰면 된다고. 엄마가 뭐 했다 이 얘기는 뭐 해버리고 빼버리고 이 학교는 뭐 연구 실험 중심의 학교여서 나는 평소 실험을 좋아하는데 이 학교 실험이 많이 한다는 이야기에 이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부분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엄마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알려준 거지만 여러분이 찾은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빼고 여러분이 설득된 어떤 그런 부분만을 갖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쌤에게 이해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거짓말 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로 내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는데 뭐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이 설득된 그 동기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이 아닌 그 안에 그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쓰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지. 듣보자 이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거였는데 그래서 솔직히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읽다 보니 괜찮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 부분을 뭐 해도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여긴 뭐 기본소득이 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그 은우도 썼고 저기도 썼잖아. 동화 썼잖아. 동화 같은 경우는 뭐 책 내용을 인용한 것 같아. 어쨌든 그 아까 누구야 같은 내용인데 은우가 쓴 것보다는 그냥 상대적으로 좀 쉬운 말로 쓴 거야. 그럼 이 정도면 그냥 애들이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다개장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유부를 비유해 나타냈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공유부가 뭔지는 동화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유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이 글을 누가 읽을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 정도는 낯설지 않을 거다. 이미 익숙할 개념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뭐야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고 낯선 용어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좀 더 풀어서 쓰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달에 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 뭐해서 땡겨서 평소에 달과 남극기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고민들을 네가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들이 공유부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 상당히 많이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너가 뭘로 앞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다개장풀 요 이야기로 뭐 하던가 시작을 한다던가. 동화는 다개장풀을 본 적 있어 없어?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뭐 다개장풀을 봤다라면 뭐 그런 이야기 아니면 뭐 그 동화가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동화가 아는 식물이 뭐야? 마이크 켜고 동화야. 잠깐만요. 렉이 좀 걸려요. 그래? 잠깐만요. 너가 아는 식물이 있어 혹시? 자, 그럼 선생님이 그냥 특별히 식물에는 관심이 없어? 관심은 있는데
관련이 있는 식물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동화가 이제 선생님이 동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동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놓고 보면은 동화가 뭐 예를 들면 나는 그 뭐 동물을 되게 좋아한다. 근데 상대적으로 식물은 잘 관심이 없었는데 뭐 이 책을 읽다 보니 다계장풀이라는 식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뭐 흥미를 느꼈다.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풀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게임에 무슨 뭐 이렇게 식물 뭐 하는 거 있어?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그걸 네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뭐 무슨 게임에 뭐 식물이 있었는데 요 식물 얘기에 흥미를 느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좀 더 그 설명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이야기에 좀 더 흥미를 느껴. 독서 감상문도 감상문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어떤 그런 글들이야. 물론 이 독서 감상문을 논설문이나 설명문 형식으로 쓸 수 있어. 근데 논설문이나 설명문 형식은 상대적으로 좀 이게 딱딱해. 공식적이야. 근데 이제 감상문은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뭐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이야기고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고 상황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기본소득 원칙 중에서 이제 뭐 아까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다. 지금 되게 친절한 거야. 동화가. 이 중 두 가지만 이야기할 것이다. 아주 뭐 이렇게 친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할 건지 얘기해 준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한 이런 설명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하나, 참 친절한 사람이다. 참 친절한 사람이다. 뭐 내가 뭘 할지 알리고 차근차근 얘기해 주니까. 또 하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 글자 수 채우기다. 라는 식으로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세련된 방식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뭐 동화가 자기소개를 할 때 지금부터 제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박동아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를 설명하겠습니다. 땡땡 중학교입니다. 제가 속한 학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냥 저는 땡땡 중학교 1학년 뭐 동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굳이 뭘 소개하겠다, 뭘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그걸 안 해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꼭 해줘야 되고 그걸 빼도 이해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안 쓰는 게 오히려 그 글의 그 리듬 있게 리드미컬하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쓸 얘기가 많아.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런 거추장스러운 얘기는 다 빼버리고 정말 그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 거고 가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어. 온거지 열장 쓰기 너무 싫은 거야. 쓸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글자 수를 뭐 해야 돼? 채워야 돼.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아까 뭐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로 뭐 하는 거야. 꾹꾹 눌러서 온거지 10장을 써야 되니까 채워 넣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부족할 때? 컨텐츠가 부족할 때, 내용이 부족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그냥 글자 수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보다 수준이 높은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하고 생략하고 바로 이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합쳐야지. 기본수 5가지 원칙도 있다. 요 얘기를 여기서 빼고, 그냥 여기서 하던가, 아니면 여기 얘기했을 때 요 이야기를 끌어당기던가 라는 부분들로 오히려 합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성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의 조절은 이렇게 5가지에서 특별히 너가 왜 2가지만 이야기할 것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유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개인의 몫은 개인에게라는 문장도 계속 기억에 남는다는데 왜 이게 기억에 남는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끝 마무리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누구야? 은우가 오히려 이렇게 명언이라던가 이런 그 말로써 그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보통 끝 마무리는 비전 제시.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또는 관련 있는 어떤 그런 멋진 문장들. 그래서 좀 이렇게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제 은우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화 같은 경우는 지금 끝 마무리인데 모두의 몫은 모두의 개인의 몫은 개인의 남자 계속 기억에 남는다라고 새로운 걸 이렇게 또 제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 끝이 안 나는 거야. 뭔가 또 계속돼야 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제 위에서 네가 이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개인의 몫을 개인에게라는 얘기를 이미 썼는데 마지막에 가서 재강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걸로 쓸 수 있어. 근데 위에서 쓴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네가 쓴다라면 그건 끝 마무리로서는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됐니, 동아야? 그 다음에 승현이 글을 보면 승현이가 이제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나는 많이 알게 되었다, 뭐 재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쌤이 늘 얘기하듯이 나는 요거 뭐 해도 된다고? 안 써도 된다고. 왜? 어차피 그 승현이가 쓰는 글이고 승현이가 쓴 거 알기 때문에 이 나가 승현이라는 거 알게 된다는 거야. 그건 내 건데 읽으면서 기본소득에 많은 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 승현이가 알게 된 거지, 이걸 뭐 다른 사람이 알게 된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나는 얘기 빼고,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도 뭐 많은 걸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진부하다고 그러나, 너무 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뻔한 얘기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 빼는 게 낫겠다. 남들도 쓰는 얘기라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쓰면 되게 허전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아까 승현이가 글자 수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된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아진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도 그냥 과감하게 빼는 것들을 보고, 오히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네가 오히려 쓰면서, 그 금도끼 은도끼는 뭐 당연히 나 우리나라 옛날 얘기인 줄 알았다, 뭐 그렇게 쓰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였다니, 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흥미로웠다라고 한다던가, 시작 자체를. 아니면 너가 우주에도 주인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차라리 네가 이 이야기, 우주에는 과연 주인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도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나는 우주에 주인이 없다고 뭐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건 내 건데라는 책에서 뭐 우주에 주인이 있다는 그 항목이 제일 눈에 띄어서 우선 그걸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그 이야기들을 풀어쓰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승현이가 쓰고 있는 방법은 책 한 부 한 부를 다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훑어놓던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선생님은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거든. 가부장제 이야기? 그럼 차라리 이 가부장제 이야기를 앞으로 당겨서 너희 집에서 아버지가 가부장제라고 느꼈던 구체적인 뭐 상황,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화, 이런 것들을 네가 이 앞에 이야기에다 해주고 써주고, 뭐 쉽게 말하면 뭐 외식 메뉴를 하나 결정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결국은 아빠가 뭐 먹고 싶냐 해서 막 얘기했더니 우리에게 다 듣더니 결국 아빠가 그래 그럼 뭐 먹으러 가자, 아빠가 얘기하는 걸로 뭐 이렇게 결론이 난다던가, 그런 뭐 이야기를 한다던가 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네가 소개를 하고, 평소에 나는 그 가부장제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가부장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반가웠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되면 가부장제가 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면서 기본소득이 뭐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은 또 그 외에도 어떤 문제 해결이 있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를 할 수도 있겠다는 거지. 아니면 네가 또 그 관심이 있었다는 그 탄소부담금 얘기, 요거를 먼저 끌어당겨서 시작을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제 그 승현이처럼 지금 이야기 방식이 책 순서대로 나열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가능해. 근데 그런 방식 외에 또 하나의 방식은 승현이가 이제 공감을 갖던 부분들과 뭐 했던 부분들, 의문이 생겼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공감과 의문이라고 해서 뭐 기본 이 그건 내 건데라는 책에 대해서 너가 갖는 그 두 가지, 공감과 의문이라는 그 주제를 정해서 공감했던 부분들을 쭉 쓰고, 네가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들을 쭉 써서 그다음에 기본소득까지 어떻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구성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상황마다 달라. 그리고 내가 그 글을 어떻게 쓸 건지라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 달라지는데, 승현이가 어쨌든 이렇게 챕터별로 나열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방식이 전체를 훑는다는 데서 좋은데 조금 뭐해 보인다는 거야? 산만해 보인다는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 이렇게 모아서 체계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 글을 보면 지우는 이제 그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차근차근 자기 어떤 그런 생각들을 쭉 쓰는 거고, 지금 보니까 선생님도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건 내 건데 이건 내 건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도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제목을 이걸 선생님이 정한 게 아니라 그 출판사 편집자가 이렇게 제안해서 선생님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 선생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어쨌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들이고, 그럼 오히려 요 이야기를 제일 앞으로 당겨서 쓰는 것도 괜찮아. 이 이야기를.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을 보면서 왜 제목이 그건 내 건데일까? 왜 이건 내 건데가 아닌 그건 내 건데일까? 그 부분들이 나는 뭐 의문이었다. 아니면 뭐 이 책을 다 읽고 나서야 나는 이 책 제목이 이건 내 건데가 아니라 그건 내 건데라고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그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먼저 앞에서 땡겨서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 수기 5가지 원칙이 기억에 남는다 했는데, 기본 수기 뭔지를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 수기 5가지 원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어떤 그런 생각들을 또 쭉 이렇게 써 내려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쓴 것들은 또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지우 글 같은 경우도 뭐 독서하면서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지우 글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형식들, 그런 형식을 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딱딱하게 써서 딱딱하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아까 말했듯이 앞에서 말했듯이 독서 감상문은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읽기가 좀 더 사람들이 쉬운 또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우가 이런 스타일로도 쓸 수 있고, 또 책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말랑말랑한 어떤 그런 스타일의 책으로 글로도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그 뭐야? 안녕 바이칼 뭐였지? 책 제목이 쌤이 안녕 바이칼 맞아요. 맞아? 안녕 안녕 바이칼. 바이칼. 그 책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감상문 쓰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친구들한테는 독서 감상문 다 다시 고쳐서 쓰라고 숙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고쳐서 쓰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 나름의 그 완성된 그런 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제 선생님이 조언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좀 바꿔서 이야기들을 써보는 것들도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이라고 들어서, 필수는 아니고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써놓은 것이 A안, 그리고 선생님이 제안했던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서 써보는 것들이 B안으로 여러분들 글을 쓸 수 있으면 글을 쓰면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그 글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